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열기로 인해 7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 원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폭염과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한여름 비수기와 지지난달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식을 줄 모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 또한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지난달에는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고 7월 부동산 비수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월 2일인 오늘 정부의 고강도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과연 이 뜨거운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연결 02866-4362번으로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70-8836-5683번으로 문자 상담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이슈와 함께 매물 만나보는 시간 부동산 콘서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가치투자연구소 이규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일 대책이라고 굉장히 무거운 대책이 나왔는데 한희 아나운서 알고 이렇게 복장으로 마음의 표현과 머리의 무거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착잡한데요. 어쨌든 뭐 틈새는 항상 있고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음은 무겁지만 오늘 활기차게 부동산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져오신 매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무려 2조 원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은 가운데 서울 집값은 지방 대비 더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서울과 집값, 지방의 집값 차이는 굉장히 많이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안에서도 특정 지역,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잔액이 2조 원가량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역으로 대출을 끼지 않고도 충분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한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갭 투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일 KB 국민주택가격 동향을 보면은요.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0.63%로 지난 6월보다 0.08포인트나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주택의 소유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하게 체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갭 투자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대비 갭의 의미가 뭐 0.1%든 0.10%의 어떤 차액에 대한 체감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주택의 의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규제의 대상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요. 실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라든가 어떤 갭 투자에 열풍을 주기라기보다는 실소유자, 전세 수요자, 이제 좀 있으면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차 본인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철이죠. 9월, 10월 결혼 시즌을 만들어서 이런 대책적인 규제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론은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네, 식을 줄 모르는 서울 집값 상승 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 대책이 눈에 띄었는데요.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좀 엿보였었는데 효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사실은 오늘 규제 대책과는 조금 무관한 상품 매물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여러 가지 소개하거나 저희가 추천해드릴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과는 조금 떨어진 그런 상가 매물과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연결 02866-436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상담 070-8836 그리고 5683번으로 문자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봐야겠죠.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입니다. 동탄 신도시내 상가인데요. 위치는 KTX 동탄역 및 테크노밸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공은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면적은 분양 면적 114.6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7.40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1층 상가고요. 매매 금액은 10억 9,200만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80만 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7억 6,400만 원이 예상되고요. 따라서 실투자액은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요. 화성시 동탄 신도시내에 위치한 상가 매물인데요. 이 매물 입지여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의 입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가 매물을 특히 분양 상가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매물이 과연 공실 없이 계속해서 상가의 어떤 유지적인 상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노파심들 때문에 분양 상가들을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입지들을 보신다면은 이런 노파심들이 일축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 최대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에 위치한 상가로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스트리트 형태로 누구나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최초 입지이기 때문에 퍼스트 상가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초입에 1층 상가를 지나지 않고는 테크노밸리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초입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통 또한 굉장히 훌륭하죠. KTX라든가 GTX가 이미 개통되어져 있고 개통 예정인 곳에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라든가 용서간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강남권까지의 진입이 채 2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직주 근접의 의미도 있지만 직장을 배우지를 그러니까 사는 곳을 강남에 두고도 얼마든지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상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맥킨지가 선정한 세계 최대의 어떤 경제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산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화성 반도체 공장에 한 2.5조 이상의 투자 금액을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배드타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의 어떤 아파트들을 뛰어넘어서 직주 근접에 그러니까 자족 도시로까지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택 못지않게 중요한 상가 입지입니다. 초입에 있는 데다 1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는 지리적 이점을 취하고 있고요. 또 교통도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돋보였는데요. 또 이 밖에 경기도 화성시, 이 동탄 신도시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네.
예, 동탄 같은 경우는 2006년 당시에 유입 상주 인구가 한 30만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후죠. 2016년도에는 64만 명에 달하는 걸로 2배, 2.5배 이상이 뛰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상가로서의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교통의 어떤 이렇게 유력한 입지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탄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총 156만 평방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의 한 2배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3M 등의 대규모 입지들이 이제 입주할 예정이고요. 자체적인 상주 인구만으로도 5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상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뿐만 아니라 호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는 개발 호재, 교통 부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임차 수요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어서는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이 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매물은 1층 상가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1층 상가일 뿐만 아니라 총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에 이르는 초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배후로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건물 내의 상주 인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상가로서의 훌륭한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상가가 입점을 해서 공실률이 나기까지 한 최소 2년 정도의 상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공실에 대한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설계가 가능한 총 한 6m 이상의 층고를 갖고 있는데요. 층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 1층의 비싼 상가를 크게 많은 평형을 갖지 않더라도 충분히 복층형으로 유지를 하면서 상가 내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층 상가라는 점이 이 매물의 주요 장점 같습니다. 상주 인구가 상당해 공실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이 투자 포인트, 핵심만 간추려보자면 좀 어떤 점을 강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근에 이제 GTX라 그러죠. SRT 동탄역이 한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핵심 지역에서 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퍼스트 타워라는 어떤 명칭과 걸맞게 동탄 테크노밸리 바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상가를 지나지 않고는 테크노밸리 내로 진입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초입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층 상가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도 굉장히 보여지는 면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에 동탄 1도시뿐만 아니라 동탄 제2신도시까지의 상주 인구, 또 자체적으로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에 있는 상주 인구가 5천여 명 이상이 되도록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구만으로도 충분히 자체적인 어떤 상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동탄 제2신도시 내에 어떤 부동산의 제재 없이 내 상가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꿈을 키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화성시 동탄 신도시 내에 위치한 상가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가격에 대한 분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매물의 가격 분석 이어서 한번 해주시죠. 네, 1층 상가로는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매물, 그런 가격을 갖고 있는데요. 10억대, 10억, 11억이죠. 10억 9,200만 원의 매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굉장히 충분히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가가 좀 더 저렴하게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60%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을 7억 6,4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보증금 1억 원을 같이 더해서 하신다면 실투자의
상가액이 채 3억이 안 되는 2억 2,800만 원으로 내 상가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를 임대하시려는 분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뭐 상가에서 본인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가들이 굉장히 형성되어서 무르익어져 있는 상가에 권리금만 해도 굉장히 많죠. 권리금 이상을 가지고 그 권리금만 가지고도 내 상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1층 상가 매물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매물로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매물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동탄신도시에 이어서 또 소개해드릴 매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만나보시죠. 앞서 만나본 매물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매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신방이역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개통 예정인 9호선 방이사거리역에서는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207.30제곱미터고 평으로는 63평형에 해당합니다. 구조는 지상 5층이고요. 원룸 1개와 3룸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0년 7월 완료됐고요. 매매가는 22억 8천만 원, 실투자액은 7억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이 매물 마찬가지로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9호선을 황금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강남권만으로도 이제 평양으로 이동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이미 끝나버린 그 9호선이 연장선으로 뭐 삼전사거리역이라든가 신방이역 또 방이사거리역으로 계속해서 개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서 조금 늦어진다면 한두 달 정도 상반기 안에 개통이 예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을 개통을 앞두고 나서의 집가 상승은 사실은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차익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2호선, 8호선 잠실역도 현재 도보권 이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이죠. 9호선의 두 라인까지 합한다면은 4개의 노선을 한 번에, 4개의 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 상가로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또 석촌호수라든가 제2롯데타워가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후 수요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유로의 소통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으로서는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역의 인근에는 강남이라든가 강동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들도 기존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형성되어져 있어서 교통으로서는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역시 상당히 좋은 입지 여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주변에 또 산재되어 있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개통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착공한다고 발표했을 때하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또 개통됐을 때 지가가 오른다는 333 법칙에 따른다면 이미 세 번째로 굉장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3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봅니다. 방이사거리역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의 호재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나서 요즘은 마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석촌호수가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호수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지라든가 어떤 주택지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곳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이사거리역이 생기는 경우에 지속적인 집가 상승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이 이제 가시적으로 눈앞에 다가왔죠. 몇 달 지나지 않는다면 이 차익 실현이 바로 되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내 집값이 오르는 것
것들을 체감할 수 있고 또 인접 기근의 매물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고 지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복합 항공세타인 2호선과 KTX, GTX 등뿐만 아니라 삼성역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지하화도 여러 가지 수익의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호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송파구라면은 입지라든가 개발 호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무엇 하나를 딱 꼽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입주권과 개발 호재 살펴봤는데요. 이어서는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봐야겠죠. 이 매물이 어떤 장점 갖추고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원룸과 3룸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자녀를 출가를 시키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아드님들의 전세라든가 어떤 뭐 집을 매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을 사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사실 인근의 전세값밖에는 안 되죠. 엘스라든가 주변에 있는 뭐 리센츠 그런 곳에 있는 전세 가격을 비교하신다면은 실제적으로 내 전세 가격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세 가격을 가지고 좀 더 넓은 곳에서 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자금까지 지닐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굉장히 많은 땅에서의 차익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대지 평수가 63평으로 굉장히 넉넉하죠. 50평만 넘어도 주택지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60평대 이상의 대지 주택을 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다시 어떻게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든가 어떤 대지 면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지로서 뭐 건물까지도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하나의 가격으로 전세 가격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원룸에서 임대 수익을 노릴 뿐만 아니라 3룸마다 각 층마다 내 아파트 하나씩을 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넉넉한 평수와 좋은 위치 또 튼튼한 내장재까지 겸비한 두 번째 매물입니다. 끝으로 이 매물 역시 가격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네.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22억 8천만 원에 만들어진 매물입니다. 실투자금이 전세금을 가지신다면 7억 8천만 원 정도로 내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소 10억 정도라면 내가 내 건물에 살면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살면서 내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히 뭐 차익만 갖고 나는 정말 어디다 투자를 확실한 곳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차익이 굉장히 눈앞에 다가왔죠. 9호선 방위 사거리역이 개통되었을 때는 최소 2분에서 4분 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4개의 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송파구 내의 어떤 호재들을 같이 타고 가신다면 향후 최소 4년에서 5년, 6년까지도 호재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금을 투자를 해서 차익을 보신다고 하면 넉넉한 대지 평수에다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집가들을 계속해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가히 내가 한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 내가 한 7억, 한 8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배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본 매물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통건물 가격 분석까지 맞춰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만나볼 두 가지 매물입니다. 동탄 신도시 상가 건물과 또 방이동 통건물 오늘 화면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연결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부동산 매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